법 공부할 때, 여러분 특히 세법 공부할 때 아주 기본 단어니까 차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결정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아예 신고를 안 한 거야. 신고를 안 하면 국가가 보면, 야, 너 보니까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는데 신고 안 했네? 그럼 너 매출 얼마 내가 정해줄게. 얼마라고. 직권으로 정해줄게. 그러면 결정. 그래서 무신고했을 때 정부가 확정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경정은 뭐냐면 여러분, 신고는 하긴 했어. 신고했는데 너 보니까 틀렸더라, 야. 너 조금 공제를 잘못 받았어. 이거 다시 고쳐볼래? 라고 통보해 주는 걸 뭐라고요? 경정이야. 그럼 여러분 잠깐만. 그럼 세무조사는 결정이에요, 경정이에요? 응? 경정이죠, 그렇지. 세무조사가 경정이야. 아니, 신고한 건 맞긴 맞아. 네가 알긴 알아. 네가 한 건 맞는데, 야, 근데 이거 조금 틀린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건 바로 짚어줘야 되겠잖아. 그래서 이거 경정한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무신고는 뭐라고? 대표적으로? 결정. 그지? 신고했는데, 무신고는 아니야. 조금 틀렸지? 다시 고쳐. 그러니까 경자가, 한문으로 치면 고칠 경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쓰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위장명의자, 여러분. 위장명의자는, 여러분, 부가세 경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놔둬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명의를 실제 명의자로 직권정정하시고 하고, 이런 얘기죠. 직직을 듣자고. 대신 이제 첫 번째 표시가 자기 부담자, 근데 세 줄 더 내려오세요. 자기 부담세계 아니므로 이게 부가세 환급 같은 건 안 해주고. 두 번째 거 보시면 실명의자가 위장명의자로 실제 명의자가 위장명의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납세 의무 등을 이행했음을 감안할 때 경정은 불필요하지만 그 거래에 따른 소득의 귀속만을 시정함이 타당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가세는 건드리지 않고도 소득세 정도만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실사업자는 2번 동그라미 보세요. 부가가치세 경정. 즉 비록 위장이지만 사업자 등록 및 그다음에 부가세 신고 납부를 이행했더라면 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한 경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고 2007년부터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 1%를 내게끔 합니다. 여기 돼 있고, 자 그리고 2%를 대신 또 처벌합니다. 네 명의 안 썼지? 신고 태만한 법이나 그다음에 조세포탈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참고,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자, 오른쪽으로 가시고. 자, 양가로 3번. 국외거래된 납세 의무. 여러분들 회사에서 수출하는 회사들 있죠? 또 해외에서 일해주는 회사. 근데 또 요즘엔 또 뭐가 많냐면, 이 물건 파는 건 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거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운받는 게 문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앱을 우리나라에서만 다운받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다운받을 수 있죠? 거꾸로 외국 애들이 만든 앱을 우리나라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죠? 그런 거 부가세 과세 문제,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국외는 재화는 거의 정해져 있지. 재화는 당연히 수출할 때,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부가세 영세를 적용받고, 용역도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영세를 적용받는 겁니다. 보시고. 그래서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국외에서 공급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걸 밖으로 수출하는 건 영설이지만 국외에서 공급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매길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죠. 다만 시행령에 따라서 수출 방법, 뭐 중개무역이나 위탁판매 이거 다 공부할 겁니다. 외국인도 이런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는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다음의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나 광고 매체 사용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국외에 소지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이나 해외 광고 매체, 잡지 등의 또는 광고판에 게재되는 광고료. 뭔 소리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회사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어요. 사고 있어. 그리고 해외에서 임대를 주고 있어. 그럼 부가세 매겨요, 안 매겨요? 그렇죠, 여러분.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해외 현재 제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어디서요?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재화 용역, 또 우리나라 물건이 밖으로 나갈 때 그때, 예? 그때 부가세 과세가 나오는 거야. 해외에 머무르는 장소에서 해외에서 공급하고 있는 건 부가세를 과세할 이유가 없죠. 그 나라에서 과세 얘기가 나오겠지. 왜 우리나라 걸 얘기해? 소유만 우리가 갖고 있을 뿐이지 재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거기잖아요, 여러분. 해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없다는 얘기야.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죠? 그런 거고. 자, 4번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비거주자가, 자, 이제 외국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국내에 오픈마켓, 사이버몰에다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국외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직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이해 잘 안 될걸? 자, 다시 여러분. 이게 참 납세 의무자 이런 거 정하는 것도 뭐 다 아는 건데 근데 막상 들어오면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이런 얘기나 보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했어. 물건을 직구해서. 그래서 걔네들이 물건을 여러분한테 쏴준 거지. 그럼 걔는 납세 의무자야,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납세 의무자 아니야. 여러분, 수입할 때 부가세 낸다고 그랬죠? 부가세를 누가 과세하죠?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렇지, 세관장이야. 세관장이 소비자한테 물건은 부가세를 과세를 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는 세관장이지 걔네들 외국에 있는 회사 자체는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어차피 부가세를 내긴 내지. 근데 걔네들은 그 외국에 있는 회사한테 내는 건 아니잖아요. 물건 들어올 때 관세를 내야지만이 물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관장한테 돈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세관장이지 해외에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소비자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 어차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정해줘야지. 납세 의무자는 걔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관장 네가 세금관서 끌어줘. 수입세금관서.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자면 여러분한테 다 발급해줘.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이 바운드를 공부시키려면 이제 들어가는 길에 다 뭐를 정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아까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 뭐냐, 응? 야, 세금 누가 내는 거냐. 납세 의무자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담세자는 소비자라고 그랬으니까, 납세 의무자 누구야.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처음에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도 얼뚱 보면은 소비자는 쟤한테 내는 거 아니지. 세관장한테 내는 거니까 세관장 정해놓고 시작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자,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은 그냥 상식이죠. 여러분. 입주자 대표인, 이건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은 부가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그렇지. 네, 그런 거 안 내. 왜 그렇잖아. 시설 이용료 요즘에 헬스장도 있고, 사우나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런 데도 있잖아. 납세 의무자 아니야. 대신 뭐는 납세 의무자냐면 장터 열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하면 이렇게. 그럼 장터 열리면 그 돈 받죠? 그 부분에서 부가세 낼까 안 낼까? 또 어려워, 이제. 그러지?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이 아파트 주민들이에요? 그래도 제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사우나 10,000원, 수영장 20,000원 이렇게 받아, 골프장 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운영하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거죠, 여러분? 부가세 내 안 내? 안 내. 그렇지,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꾸 해가지고 이번에 무슨 장터 하나 하재. 음식도 팔고 물건도 팔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내가 100만 원 받았어. 그럼 부가세 낼까 안 낼까? 그렇지, 간단한 거잖아. 이 자체는 원래 과세가 아니지만 이건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외부의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걔들의 대가를 받는 거잖아. 그런 것도 넘어가주겠어? 당연히 과세하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자는 얘기야. 어차피 과세 대상 아니면 우리끼리 쓰고 우리끼리 돈 주고 받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야. 자체적인 행위니까. 남이 끼어들기 시작하고 남이 우리한테 돈 주기 시작하면 그건 얘기가 달라더라는 얘기야. 아까 병원처럼.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런 의미로 만든 규정이니까. 그리고 거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
운영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외부인으로부터 잠깐만 넘겨볼게요, 여러분.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짤막하지만 어떻게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이게 개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거고, 범위 됐고요. 자, 저번 7번인데, 이거는 혹시 건설사에서 오신 분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건설 현장 가면은 뭐 이렇게 좀 우리나라보다도 특히 뭐가 많냐면 요즘에는 외국 애들이 아예 떼거지로 다녀요. 어? 우즈벡 애들, 뭐 중국 애들, 몽고 애들 이런 애들이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그 노가다 십장 욕이 아니야 이거. 오해하지. 작업반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하나가 이제 인정받으면 그 사람 밑에 새끼들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 일만 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10명 데리고 와서 다 할게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걔한테 한꺼번에 주는 거야. 반장한테. 네? 그러면 그것도 부가세 내야 될까 안 낼까 이래. 그 사람만.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실질에 따라 판단을 달려요. 그래 건설 현장에 있으면 그래서 그게 잠깐만 밑에 보시면 1번 동그라미 제일 마지막에 청구인이 품떼기 약정서에 의해서 일용 노무비를 일괄 수령해서 분배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따른 소득세를 변론을 하더라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봐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는 부가세는 부과하지 않겠지만 뭐는 부과하냐면 소득세는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준 거지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나눠줬는지가 따져봐야 되고 네가 만약에 10만 원 받아서 9만 원만 줬으면 만 원 먹은 거잖아요. 그런 건 과세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근데 또 반대도 2번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메뉴이 지금 메인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써구분합니다. 자, 이런 그 정도에서 보시고 자 나머지 기타 사례는 여러분 이게 예규인데 다 안 보셔도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개 해둘 테니까 그건 참고로 보세요. 1번 한번 보시고요. 기타 사례 1번에 그리고 64번에는 5번 아까 했던 거 5번 64페이지는 5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65번에 65페이지는 13번 이런 거죠. 그리고 13번 같은 건 잠깐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요즘엔 태양열 발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쓰고 남으면은 산전에 다시 되팔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네,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되팔 때 이거는 부가세 낸다 안 낸다 이거야. 그렇죠? 사업자가 하면 당연히 부가세 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골에 땅이 있어 그것도 하셔.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금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집에서 하는 거 그거는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니고. 근데 아예 사업형으로 하면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과세 기간부터 또 나갈 텐데 잠깐만 쉬었다 할까 여러분? 네, 잠시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